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요, 프레젠테이션 패턴주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졸려요. 굉장히 졸리고 어떻게 안 졸리게 해볼까 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PT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시간도 꽤 길 거예요. 점심시간도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네. 오늘 발표할 건 프레젠테이션 패턴주고요. 프레젠테이션 패턴 이제 하니까 이제 그게 뭔가 생각들 하실 건데 마틴 파울러 아저씨는 이거를 GUI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MVC나 MVP 같은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 걔네들의 그 객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패턴즈라고 어떤 아저씨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길래 저도 그렇게 갖고 왔고요. 이게 왜 등장했는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설명 안 하려고요. UI 복잡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코드가 복잡해지면 아무래도 가독성도 떨어지고 유지 보수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UI 개발할 때 가장 큰 이슈로 세 가지를 꼽아요. 상태, 로직, 동기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태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화면에 나타내는 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뷰의 상태, 그리고 로직은 컴포넌트,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화면의 UI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리고 동기화, 뷰랑 도메인 간의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바인딩해주고 어떻게 동기화를 맞춰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뷰와 모델은 거의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GUI니까 뭔가 화면에 보여줘야 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줄 화면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얘네들을 어디다가 이제 가져다 둘 것인가를 갖고서 이제 사람들이 막 열심히 고민을 하고 해서 이런 패턴들이 나왔어요. 프레젠테이션 패턴이라고 하나를 퉁치고 그 아래 MVC, MVP, 프레젠테이션 모델이 있고 뭐 MVP나 프레젠테이션 모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안에 파고 들어가는 개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오버뷰? 네, 그냥 개략적인 것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안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자, 처음에 MVC예요. MVC가 아무래도 우리 팀에서도 요즘에 되게 화두가 되는 그거죠. 화두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MVC에 먼저 각 컴포넌트를 보면 모델이 있죠. 현실 세계의 개체를 표현해요. 개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영이라고 치면 우영의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영이는 코딩을 또 하죠. 코딩을 하는 그런 행위도 이제 개체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래에 데이터와 비즈니스 펑셔널리티를 담당한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모델은 어떤 데이터만 가져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메인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도메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속성에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그 집합을 이제 객체로 옮겨놓으면 도메인 객체가 되는 거죠. 모델에는 도메인 오브젝트랑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행위, 기능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최소원님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리고 이 전체가 다 모델이에요. 이 전체가 다 모델 영역이고요. 모델은 그냥 단순한 모델 객체 하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우스가 있죠. 여기에 이제 도메인 오브젝트하고 비즈니스 오브젝트라고도 하는데 이 도메인 오브젝트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정말로 그냥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터 세터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도메인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들까지도 같이 표현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을 한데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어떤 개념이 딱 나오면 그 개념이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개념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들을 갖고서 서로 막 싸워요. 네, 막 싸우고 얘네도 지금 좀 싸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둘의 차이가 명확히 뭔가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딱 대답을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데이터 트랜스 오브젝트 DTO, 이 도메인 오브젝트 안에 이 DTO라는 녀석이 들어가는데 그 예전에 승학님이 그 자바 진영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게터 세터 들어있는 자바 빈을
모델로 얘기하는 경우가 예. 아, 그랬어요? 예. 걔는 이제 예전에는 밸류 오브젝트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해갖고 데이터 전달 객체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또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따로 떼놓으면 서비스가 들어가죠. 예. 서비스는 이쪽으로 해서 로직 오브젝트. 근데 여기 있는 서비스의 일부분이 도메인 안으로 들어가면 걔가 이제 비즈니스 오브젝트가 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뷰는 다들 아시듯이 모델이 데이터를 화면에 표현해주는 영역이죠. 우리가 보는 영역. 근데 이 뷰를 그냥 단순한 콘텐츠로서 뷰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어떤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 그 객체로서의 뷰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좀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컨트롤러는 사용자 입력에 대한 응답을 책임지는 거죠.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책임지는 거고요. 얘는 애플리케이션하고 사용자 사이의 그 중간 다리 역할, 사용자 입력을 받는 애니까요.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컨트롤러는. 네. 그래서 처음에 MVC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간단하게 역사를 얘기해 보면 78, 79년 사이에 이 아저씨 말고 네. 이 아저씨가 그분인데 이분이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컴퓨터 과학자인데 이거 발음이 린스카크 뭐 이렇대요. 예. 그 아저씨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분이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센터에서 GUI 소프트웨어 설계 방식으로 이제 MVC 패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이거를 딱 연구를 할 때는 그 뷰하고 컨트롤러가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대 있었거든요. 인풋하고 아웃풋이 한 대 묶여 있어갖고 처음엔 에디터였어요. 근데 그 인풋 처리하는 거랑 아웃풋 처리하는 거랑 약간 기술적으로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좀 달라서 다른 로직인데 걔네들을 한 대 묶어 놓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복잡해서 아 이거를 분리해야겠다 해갖고 에디터였던 게 뷰하고 컨트롤러가 됐대요. 왜 안 넘어가지? 네. 처음에 만들 때는 목적이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그 다양한 뷰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텍스트로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픽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요즘으로 치면 약간 엔스크린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그 MVC를 79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가져다 쓴 게 이제 스몰토크 80이라고 얘가 1980년도에 나왔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얘는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GU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언어고요. 얘가 이런 GUI 프로그래밍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의 이 스몰토크 80을 갖고 가서 이런 식으로 니네가 그 개발을 하면 우리의 철학을 잘 녹여서 니네가 잘 만들 수 있다, 베스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제공을 해줬죠. 가이드를 제공한 문서가 있는데 이거 나올까요? 그래서 그런 문서들 이거 어렵게 찾았는데 뭐 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장난 아니죠? 이거 현철님이 조만간 번역해 주신다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조만간. 네. 그래서 굉장하죠? 네, 그래서 구조는 구조는 이랬어요. 네, 뷰 컨트롤러 모델이 있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이제 보면은 사용자 입력은 컨트롤러가 들어오고 뷰는 아웃풋을 담당을 해요. 컨트롤러로 사용자 입력 요청이 들어오면 모델에 어떤 요청을 내리죠. 모델에다가 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꺼내와서 뷰에다 넘겨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해요. 그냥 모델이 바로 처리하고 끝냈을 때는 모델과 뷰 간의 데이터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옵저버 패턴으로 서로 관계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모델 전체를 뷰에다가 넘겨줘서 뷰를 새롭게 그려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냥 모델을 뷰에다 넘겨서 뷰가 그거를 자기가 모델을 갖고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뷰가 모델을 알고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뷰하고 컨트롤러가 1대1로 매핑 관계죠. 이 입력과 아웃풋을 함께 묶어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뷰하고 컨트롤러가 1대1이에요. 1대1 관계였고요. 뷰에 들어가고 여기는 옵저버 패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컨트롤러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모델과 뷰의 의존성을 컨트롤러를 통해서 걔네들을 분리를 했다, 걔네들의 의존성을 떨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원래 이제 컨트롤러는 사용자 인터랙션하고 데이터 로직을 분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역할이고, 아니다, 다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뷰하고 컨트롤러가 함께 묶여 있는 그 에디터였는데, 입력과 출력하는 일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걔네들을 분리해야겠다 해서 분리하다 보니까 컨트롤러가 만들어진 거고요.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뷰하고 모델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는데 의존성이 제거된 건 아니죠. 어쨌든 알고 있잖아요. 그 의존성을 좀 떨궈 보려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옵저버 패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뷰하고 모델의 의존성을 제거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이 아니라 옵저버 패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MVC에는 약 두 가지 불명확한 게 있는데요. 마틴 팔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어디에 둘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못 해줬어요. 얘는. 그리고 뷰의 상태를 누가 관리할지도 약간 불명확하대요. 정말 그러한지는 이제 현철님이 번역해 주신 거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저도 그거를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파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네. 그리고 또 MVC에 하나 더, 그 변종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얘가 그 모든 오해의 시발점이기도 해요. 웹 MVC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바 개발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자바 개발자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오면서 이 MVC를 가져왔는데, 웹 MVC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가 발생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웹 MVC가 뭐냐? JSP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자바 서블릿 페이지에 갖고 자바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젠테이션 단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기술인데, 이게 1999년에 발표가 되면서 얘네가 개발 방법 가이드를 두 가지를 이제 자기네도 소개해. 우리도 이거 만들었으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베스트야 하고서 했는데, 그게 모델 1하고 모델 2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1은 이제 모델하고 뷰만 분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모델 2는 MVC를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적용하는 그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모델 1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JSP가 HTML 안에 그 자바 코드랑 문법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서 혼재 표기를 할 수 있어요. 쓸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와스가 자바 클래스로 컴파일해서 어떤 서버를 통해서 호출하면 걔가 컴파일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렌더링해서 콘텐츠를 쏴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제는 이거예요. 프레젠테이션 로직하고 비즈니스 로직이 한데 섞여 있어서 되게 보기 어려워요. 되게 짜증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섞여 있는 애들이 대부분 그런 게 초기 개발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분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나중에 유지 보수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충 코드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거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JSP 문법이고요. 이 안에 이제 자바 코드들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HTML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파일 안에 혼재 있어요. 그래서 이 JSP 파일을 타고 막 이런 식으로 가요. 네. 제가 이제 지금도 SI 쪽 가보면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주고서 이제 하라 그래서 3개월 버티다가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래갖고 퇴사의 원인이 됐던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모델 2는 이제 좀 더 세련됐죠. 그래서 MVC로 나눴어요. MVC로 나눴는데 아까랑 모습이 좀 달라요. 이게 웹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웹은 이제 그 뭐지? 스테이트리스 하다고 하죠. 상태를 저장하지 않고 요청이 들어갔다가 리퀘스트가 들어가고 리스폰스가 오면 페이지를 새로 그리죠. 새로 그리고 그 이전 상태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뷰가 모델을 옵저빙 할 수가 없어요. 옵저빙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컨트롤러가 받아서 그 모델을 갖다가 뷰에다가 그냥 넘겨줘요. 그럼 뷰가 그 모델을 갖고서 그리는 거예요. 이때 이 모델 2에서 얘기하는 이 뷰는 콘텐츠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담고 있는 그 뷰보다는 콘텐츠에 더 가깝고, 이 뷰는 텍스트일 수도 있고 뭔가 XML 문서일 수도 있고 HTML 파일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붙는데, 이거는 이제 웹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로드 밸런싱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떤 보안적인 뭘 처리해주는 애가 있을 수 있고, 필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컨트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 그렇죠? 네, 저 패턴이 없고요. 네, 여기까지가 MVC였고요. 다음에 MVP. MVP는 이제 MVC의 변종인데요. MVC에서 파생돼서 나온 녀석인데, 컨트롤러가 아니라 프레젠터라는 녀석을 갖고 있어요. 모델 뷰 프레젠터. 다양한 변종이 존재해요. 다양한 변종이 존재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어렵다고 했는데 마틴 파울러 아저씨가 이거를 또 두 가지의 그 패턴으로 또 구분을 이렇게 해갖고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사용자 입력을 이제 뷰가 받는 거의 특징이고요. MVP 패밀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슈퍼바이징 프레젠터랑 패시브 뷰, 두 가지가 있어요. MVP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간략하게 보면, 텔리전트라고 1996년에 객체 지향 운영 체제를 나왔거든요. 애플하고 IBM이 합작 프로젝트로 해서 이런 식의 이제 OS를 만들려고 했어요. 애플이 걔네 뭐였죠? 맥? 맥이었나요 그때 OS가? 그거를 대체하는 되게 객체지향적인, 완전 객체지향적인 그런 뭔가 OS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 기존의 OS 만드는 사람하고 이제 새로운 OS를 만들려는 세력하고 약간 정치 다툼, 정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좀 힘이 떨어지니까 거의 막 유야무야 해갖고 흘러가고 있다가, 이제 그 윈텔 있죠. 윈도우하고 인텔하고 걔네들이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걔네를 우리가 이겨야지 해갖고 연합군이 생겼어요. AMI라고 해갖고 걔네들이 이제 우리 OS 만드는데 같이 하자 해갖고 애플이 그걸 갖고서 거기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럼 우리 텔리전트라는 걸 만들어 보자 해갖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 텔리전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스몰토크 80의 그 MVC 아키텍처를 만들었던 레리 테슬러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참여함으로써 MVC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그런 설계 구조를 가졌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다듬어져서 마이크 포텔이라는 이 아저씨가 96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텔리전트 OS 안에서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너네 베스트야 해갖고 이분들도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근데 그 자료는 못 찾았고요. 이거는 그 자료 맞네요. 제가 찾았는데 이것도 현철님이 이거 시즌 2로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텔리전트의 아키텍처는 이래요. 되게 뭐가 많죠. 뭐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그냥 어떤 간단한 그 위젯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내 서브 시스템 레벨의 그 구현 아키텍처다 보니까 되게 좀 커요. 커서 요청을 이제 인풋이 들어오는데, 인풋이 뷰가 받아요. 뷰가 받아서 그 입력을 인터랙터한테 던져줘요. 그럼 인터랙터가 그 입력을 해석을 해서 이거는 어떤 연산인 것 같다 하고서 프레젠터한테 던져주면 프레젠터가 그걸 받아서 그에 맞는 커맨더를 불러오고, 거기에 또 그거에 맞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에 맞는 모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모델에다 데이터를 넣어서 그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이제 뷰한테 던져주거나 인터랙티한테 던져주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프레젠터가 되게 중간 지휘하는 역할, 전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텔리전트 MVP였고 이제 돌핀 스몰 토크라는 녀석도 MVP를 98년에 받아들였어요. 스몰 토크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GUI 프로그래밍을 되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벤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돌핀 스몰 토크고요. 이런 거죠. 리눅스 그 뿌리는 하나지만 리눅스의 그 종류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우분투가 있고 센토OS가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고민을 한 거죠. 이제 우리도 이런 거 만들 건데 뷰하고 도메인을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 해서 어떤 걸 갖다 쓰지 하다가 얘네들이 처음에 참고한 게 비주얼웍스였는데 비주얼웍스도 스몰 토크 구현체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은 보면 완전 달라요. 이거 되게 옛날 거라서 그런데요. 지금은 완전 멋있어요. 얘네들은 그 MVC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MVC에서 그 명확하지 않은 게 프레젠테이션 로직하고 상태를 어디에다 둘 거냐였다 했잖아요. 얘들은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애를 둬서 얘가 모델과 뷰 사이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데이터 바인딩을 해요. 거기까지고요. 얘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얘를 좀 더 뒤집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에 대한 자료가 좀 적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할게요. 근데 조금 살펴보면 그 나중에 나오는 프레젠테이션 모델하고 좀 비슷해요. 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돌핀 토크 걔네들이 돌핀 토크 개발자들이 딱 봤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모델 만드는 과정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 만들면 차라리 얘를 둘 바에 그냥 뷰가 모델 직접 알고 얘네 둘이 통신하게 하는 게 더 간단하겠다 해갖고 자기네들이 사용해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랑 안 맞아,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입력을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아니다 패스. 해서 MVC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MVC를 할까 했는데 MVC는 입력을 컨트롤러가 받잖아요. 입력을 컨트롤러가 받는 게 자기네하고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네들은 어떤 윈도우 OS에 있는 그 위젯을 제공해주는 위젯을 가져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MS 그런 OS에서 제공해주는 그 위젯에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는 것들이 이미 다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별도의 컨트롤러가 사용자 입력을 밖에 처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뷰에서 던져주는 요청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MVC는 또 우리 자기네랑 안 맞다. 그래서 그렇다면 MVP가 어떨까 해갖고 MVP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텔리전트 MVP가 비주얼웍스의 그런 구조에서 왔다. 그것도 오해를 했고 MVC를 좀 잘못 착각한 것 같아요. MVC하고 MVP의 차이를. 그래서 자기네들은 MVP를 따를 건데 그 프레젠터만 MVC를 따를 건데 컨트롤러만 프레젠트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약간 관계를 좀 변형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해갖고 이 텔리전트 MVP를 막 덜어낸 거예요. 막 덜어내서 모델 뷰 프레젠터만 딱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프레젠터가 작아져 버렸어요. 프레젠터의 역할이 전에는 완전 시스템을 지휘하는 막 이런 오케스트라 그런 역할에서 뷰와 모델 사이에 어떤 중재하는 역할 정도 수준으로 되게 작아진 거죠. 네, 거의 똑같아요. 단지 입력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네. 그래서 이 MVP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MVP들의 그 뭐가 된 거죠. 이제 그런 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을 뷰가 받아서 뷰가 그 입력을 프레젠터에 던져주고 프레젠터는 이제 모델에 뭔가 하고 아까처럼 이제 옵저버 패턴 해주고 뭐 이렇게. MVC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거의 비슷해요. 이제 스몰토크에서의 MVC와 돌핀 스몰토크에서 MVP를 비교해보면 표면적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입력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단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네이티브 위젯이 대부분 컨트롤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뷰가 직접 받도록 그냥 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나왔고요. 그래서 파울러 아저씨, 이분이 파울러 아저씨죠. 파울러 아저씨가 이 사람이 자기 그 막 책 쓰려고 막 하다가 막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막 조사를 다 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MVP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 해갖고 분류를 했어요. 아저씨가 프레젠테이션 로직 책임 수준에 따라서 슈퍼바이징 컨트롤러랑 패시브 뷰 패턴을 만든 거죠.
슈퍼바이징 컨트롤러도 아까랑 똑같은 그 MVP인데요. 얘가 아까 그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상태에는 뷰에 있고요.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로직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프레젠테이션 로직은 프레젠터에다 둬요. 프레젠터에다 두고 이제 모델과 통신하는 것도 다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뷰는 나름대로 이제 자기 할 일 어느 정도는 하고, 근데 도저히 힘 버거워서 못하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프레젠터, 모델을 갖고서 뭔가 복잡한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슈퍼바이징 컨트롤러고요. 그다음에 패시브 패턴 해갖고, 얘는 뷰가 상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라는 게 수동적인 뷰라는 거잖아요. 뷰를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인 거예요. 뷰는 정적으로 너의 상태만 관리를 하고 복잡한 어떤 동적인 로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프레젠터로 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뷰하고 모델하고 의존성이 없어요. 의존성을 떨궈버렸어요. 이제 얘에 비해서 얘의 장점은 로직이 프레젠터 쪽에 거의 몰려있다 보니까 테스트하기가 쉬운 거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쉬운 거예요. 이제 뷰는 그냥 인터페이스화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MVP였고요. 이제 마틴 파울러 아저씨가 프레젠테이션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정리하기 전에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MVP의 그 뼈대를 MVP를 카테고리화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자기는 MVP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난 이거 별로다 해갖고 프레젠테이션 모델이라는 패턴을 만드신 것 같아요. 2004년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MVP에서는 아까 봤지만 뷰가 UI의 상태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뭐 물론 패시브에서는 이 로직을 이쪽으로 다 몰아넣긴 했지만 뷰가 아직도 그 상태를 갖고 있어요. 뷰가 상태를 갖고 있으면 로직을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갖고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 분리하니까 그게 좀 힘드니까 분리하자. 분리해서 그럼 어떻게 분리할 거냐? 뷰를 추상화해버리고 상태와 동작을 관리하는 중간 모델을 만들겠다. 이게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 모델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담당하는 애를 따로 두고 진짜 뷰는 그냥 순수 콘텐츠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두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모델이라는 중간 모델을 만든 거예요. 얘가 상태와 로직을 다 관리해요. 뷰는 그냥 뷰에 가까워요. 거의 그냥 뷰에 가깝고, 그렇죠? 이제 모델에 어떤 변화를 하면 모델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뷰하고 이 사이에는 어떤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해갖고 둘 간의 동기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동기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 모델이 나와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모델이 뷰를 아는 경우에는 그 동기화 로직이 프레젠테이션 모델에 있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얘가 동기화를 해주면 되니까, 얘가 아니까. 근데 뷰가 안다. 뷰가 알면 뷰가 책임지는 거죠. 이 둘 간 중에서도 이거를 약간 더 추천을 하는 게, 뷰에는 최대한 로직이 없는 게 테스트를 작성할 때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더 추천한다고 해요. 왜냐면 뷰를 인터페이스화하기 쉬우니까. 없으면 그렇죠? 껍데기를 만들기 쉬운 거죠. 그 안에 로직들은 결국 뿌려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모델의 갈래 중에 하나가 MVVM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아저씨가 존 고스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 WPF나 실버라이트의 아키텍처 하시는 분이래요. WPF가 윈도우즈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 맞나요, 미대님?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그게 뭐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UI를 그리는 게 윈도우 기반에서는 다 코드 MFC라는 시작 같은 거 이렇게 코드를 통해 가지고 다 UI를 그렸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UI를 그리는 거를 이제 마크업처럼 단순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데 UI 부분은 마크업처럼 라벨 붙이고 인터박스 붙이고 이러면은 그걸 이제 윈도우 컨트롤러에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UI는 되게 쉽게 이제 마크업 언어로 마크업 비슷한 언어로 마크업을 하는 GUI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거고요. 이 실버라이트도 뭐 플래시랑 약간 유사한 그런 거죠. 웹상에서 MS의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리치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녀석이고요. 예. 이게 적어놨네요 제가. WPF 이런 거요. 되게 예쁘죠. 예,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것도 실버라이트 이런 거 되게 화려하죠. 근데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코드 다 짜서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나 이런 뭐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PM하고 MVVM의 차이가 뭐냐 막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거의 동일해요. 뷰의 상태와 행동을 책임지는 뷰 추상화 객체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거를 뷰 모델이 하느냐 프레젠테이션 모델이 하느냐 그 이름만 다른 거고요. 단지 MVVM을 마틴 파울 아저씨는 이제 UI 플랫폼의 독립적인 추상화된 뷰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고, 약간 뭉뚱그려서 소개를 했고, 이 아저씨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때 WPF의 그 코어 기능을 이용해서 니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표준화해 놓은 것. 그러니까 마틴 파울의 프레젠테이션 모델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자기들한테 맞게 뭔가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MVVM이라고 이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구조는 이렇죠. 그냥 PM에다가 어떤 바인딩 기술이 추가된 거, 그걸 이제 MVVM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구조는 약간 이런데, 이거는 노가웃 JS의 아키텍처인데 걔도 MVVM이라서 거의 뭐 비슷해요. 이 뷰 모델이 하죠. 입력을 뷰가 받아서 뷰 모델에 던져주면 얘가 모델과 어떤 데이터 바인딩을 이루어져서 데이터 동기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이제 얘가 하면 뷰에다가 알려주고, 뷰하고 이제 뷰 모델 사이에 데이터 바인딩이 또 이루어지는, 이런 걸 이제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양쪽으로 바인딩이 이루어져요. 가운데서 얘가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건 실제 코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거 아까 제가 메일 공유해드린 거 있거든요. 앵귤러 JS. 거기에 보면 코드 조각들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런 형태구나 하고 살짝 감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프레젠테이션 패턴즈 얘기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웹 프론트엔드 MVC. 그래서 이거를 웹 프론트엔드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프론트엔드 기술 발달을 막 하다 보니까 UI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막 코드도 복잡해지고 미치겠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패턴에 그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GUI 아키텍처를 짤 때. 그래서 막 시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막 되게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막 나왔죠. 각각들이 좀 철학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그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막 나오고, 근데 이거를 적용하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들이 막 있죠. 웹 베이스드 MVC의 원래 본질로 착각해서 그 자바 백엔드 MVC를 막 바로 갖고 와서 그 구조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도 몇 개 봤던 것 같아요. 그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컨트롤러와 프레젠터의 역할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컨트롤러의 본래 목적이 뷰와 모델을 분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이제 해서 막 의존성 떨구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뷰 재사용 묘신, 그러니까 뷰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근거 없는 그런 믿음 같은 거. 그렇죠. 보면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역할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이벤트 핸들링이 되게 쉬워지다 보니까 입력을 굳이 컨트롤러가 안 받아도 될 만큼 되게 간단해진 거예요. jQuery나 이런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분기를 탈 필요가 없잖아요. 분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태치만 해주면 심플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이 컨트롤러가 해야 되나 해서 컨트롤러 역할이 축소되다 보니까 얘는 그냥 미들맨이 돼버려요. 가운데에서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그냥 데이터 받고 전달만 해주고 막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이벤트를 컨트롤러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뷰와 컨트롤러 둘 다의 도큐먼트니까 엘리먼트를 참조해야 되는, 그거 저희도 리뷰할 때 한창 잠깐 이슈 됐었고 막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참조를 양쪽에서 하게 되면서 생기는 역할 중복들이 생기다 보니까 관심사를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좀 애매해지는 상황들, 뷰에다가 넣어야 될 로직을 막 컨트롤러에다 놓고 이 정리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데 뷰 재사용 묘신, 이제 뷰하고 모델하고는 논리적으로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모델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뷰이기 때문에. 물리적 의존성은 떨굴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의존성을 떨궜다고 해서 그 논리적 의존성이 떨궈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옵저버 패턴으로 해서 그 의존성을 어느 정도 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 의존성은 있다는 거죠.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두 뷰에 앨범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런 거랄까. 투두 뷰는
투두 모델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것은 사실 뷰가 아니라 UI 컴포넌트다. 그 뷰가 동일하게 어떤 데서 또 반복되는 데가 또 있어. 그게 이제 결국 UI 컴포넌트라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해서 간단하게 그 대표적인 거 두 가지에 대해서 걔네들이 철학이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려고 넣은 것 같은데 백본 제가 요즘 백본 쓰고 있는데 백본의 철학은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MVC로는 이거를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부족하다 해갖고 거기에 자기네들은 이제 그거를 좀 다시 재해석한 거죠. 공식적인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MVC를 표방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MVC라고 해석을 해요. 거기에 이제 매몰돼 있는 거죠. 그 생각에 매몰돼 있어서 그런데 대신 이제 웹 베이스드 MVC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라우터 같은 녀석이 있고요. 뷰하고 프레젠터하고 유사하기도 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뷰가 어떤 프레젠테이션 그 템플릿을 그냥 순수 그냥 템플릿을 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뷰는 오히려 뷰 모델이나 뭐 프레젠터 이런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구조를 어떤 뭐에 딱 맞춰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자유로운 문법들을 주는데 너네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추상화를 해서 그 객체들을 상속해서 쓸 수 있게 그런 구조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MVC니 MVVM이니 MVP니 하고서 막 싸우는데 그냥 백본은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SPA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에 앵귤러 JS. 앵귤러가 요즘에 가장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전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냥 얘를 실제로 써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고요.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얘네가 써놓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봤거든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네가 원래 자기네 시작은 MVC하고 유사한 구조로 시작을 했는데 UI 개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막 계속 개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MVVM이 되어 있더래요. MVVM과 유사한 그런 자기네 구조를 갖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앵귤러는 이제 이거죠. 걔네들 철학은 그냥 자바스크립트 개발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줄이자. 그래서 어떻게 줄일 거냐 하니까 뷰를 추상화하고 뭐 이런 데이터 싱크 맞춰주는 일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인딩하는 기술들을 도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MVVM이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MVVM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이거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MVVM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만 제공하는 게 아닌데 왜 거기에 껴맞추냐. 우리는 그냥 좋은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껴맞추고자 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MVW라고 불러달라. 굳이 부를 거라면. 네, 그죠. whatever.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론이 참 미약해요. 왜냐면 결론은 제가 내린 거기 때문에. 보면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패턴이죠. 패턴은 문제를 푸는 방식인 거잖아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 이전에 패턴이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먼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다르면 해답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GUI 뭐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그 모든 GUI 프로그래밍이 다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어딘가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패턴에 대한 것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요. 그 모든 해결책은 문제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요구사항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거죠. 내가 만들어야 할 게 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 적용하기 전에 요구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설계해 놓은 그 객체들 간의 관계는 명확한고 관심사의 중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심사가 중복이 되는 경우에 혼란이 생겨갖고 코드가 자꾸 여기 들어갈 게 여기 들어가고 그 생기는 것들이 관심사를 명확하게 분리를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그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명확한가? 그 적용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면 오히려 더 코드만 복잡해지고 만들어야 될 게 더 많아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